영화에는 주요한 캐릭터가 4명 등장합니다. 풍수사, 곧 직관인 김상덕과 장의사인 고영근이 있습니다. 무당은 이화림과 윤봉길 2명이 나오는데 누나와 박수무당 동생입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극중 인물들의 이름 중 윤봉길의 눈길이 갈 것입니다. 장례사 고영근의 장례숍 이름은 의열 장의사입니다. 이쯤 되면 밝힐 것은 다 밝힌 셈입니다. 의열 장의사는 1919년 11월 만주 길림성에서 조직된 항일무력 독립운동단체의 이름을 따 붙였습니다. 1919년 3.1운동 뒤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해외로 옮긴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일제의 무력에 대항하여 더 조직적이고 강력한 독립운동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필요에 따라 1919년 11월 9일 밤 만주 길림성에서 독립지사들은 민족주의 노선을 지향하는 항일 비밀결사단체인 의열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당시 만주와 대륙 본토에서 조직된 독립운동단체들이 미온적이고 온건하다고 본 의열단은 직접적 투쟁 방법인 암살과 파괴, 폭발하는 과격한 방법을 통해 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창단 당시의 단원은 대체로 신흥무관학교 출신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의열단은 조국 독립을 위해 과감하고 과격한 적극 투쟁과 희생정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암살 대상으로는 조선 총독 이하 고관대작과 군수 내부, 타이완 총독과 매국노, 친일파거두와 밀정, 반민족적 토호열신 등이었습니다. 미국 LA, 그것도 비벌리 힐즈에서 살고 있는 어떤 노인과 그의 손자가 이상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손자의 형, 먼저 태어난 아이는 아예 이유도 없이 죽어버립니다. 돈이 너무 많은 이 부자 집안은 한국에서 용하다는 무당인 화림을 부르게 됩니다. 그 자신이 귀신인 화림은 악귀의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이들 가족이 조상 묘자리를 잘못 썼다면서 이장을 권합니다. 묘자리를 새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풍수사와 장례사를 써야 하고 당연히 돈이 많이 들 터 이 부잣집의 조상묘, 희귀병을 앓고 있는 손자의 증조부묘는 강원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부호의 선산이라고 하기에는 기이할 만큼 깊고 어두운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직관인 김상덕은 단박에 악지 중에 악지임을 알아차립니다. 무당 화림은 관 속 악기를 빼내기 위해 유인굿을 버리고 사람들은 무덤을 깨고 관을 꺼냅니다. 그런데 우연찮은 일, 정확하게는 영안실 관리인의 욕심이 관 뚜껑을 열게 만듭니다. 당연히 이때부터 온갖 심상치 않은 죽음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덤을 더 깊게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무덤 안에서 악귀의 실체가 나옵니다. 주인공들은 무덤 안에 깊이 묻혀있던 비밀의 실체에 가깝게 접근하게 되고 자신들이 마침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악하게 됩니다. 죽음을 늘 가깝게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악령의 실체를 보고 무서움에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철혈단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철혈단은 1920년대 상해에서 조직된 독립무장단체입니다. 그 활동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풍수지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것을 찾아내 무엇인가로 끊어내는 활동을 했으며 매우 비밀스럽고 신비하게 점에서 점으로 이어지는 조직으로 구성되고 운영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화 지식인이 이끈 조직이라기보다는 무속신앙에 기반한 조직으로 짐작되고 있을 뿐입니다. 영화에서는 무덤이 있는 골짜기 봉우리 아래 보국사라는 절이 나옵니다. 국가를 지킨다는 의미, 곧 보국하기 위해서 세운 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국이란 것도 과연 언제 보국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정권, 어떤 권력자를 보국해내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국사는 전국에 걸쳐 세워져 있으며 강원도에는 원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배경은 강원도 원주라는 게 밝혀집니다. 원주가 어떤 산세를 뒤로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영화의 모든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전기를 끊는 행위, 뭔가를 파내는 행위, 일본 음향사와 한국 풍수사, 보국사가 목격한 오랜 세월의 비극과 비리, 그 아수라 등등이 영화 파묘의 줄거리를 구성하고 있는 줄기였던 것입니다. 영화를 만든 감독 장재현은 지난 몇 년의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 내면 깊숙이 큰 문제가 묻혀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시원은 역사의 미청산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걸 놔두고 놓아주고 감추고
가리고 가해자가 더 잘 살게 해주고 했던 많은 일들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건 악령이나 귀신만큼 무서운 진실의 실체이자 존재라고 그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같은 사회 정치 문제를 하루빨리 빼내고 굿을 펼쳐서 세상 밖으로 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 악귀 같은 병폐가 숨어 살아 숨쉰다는 건 진실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화 파묘는 오컬트 공포 영화지만 무서운 장면 때문에 무서운 영화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공포의 실체를 새삼 느끼고 목격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치와 사회, 역사적 공포심을 갖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하여 이 영화의 테마는 바로 역사는 승리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옳은 자의 것이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한국은 오컬트 영화조차 역사가 올바른 자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파묘는 뜻밖에도 정의란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